2025년 증시를 흔든 원인을 딱 하나만 뽑자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그랬다가 아니었다가 반복하면서 상대를 흔드는 전략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하겠다, 그린란드 사겠다, 이런 발언은 생뚱맞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트럼프 대통령 진심인 것 같은데? 라는 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화폐 전쟁의 일부입니다. AI는 미중 군사 전쟁의 핵심이 될 기술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 같은 분야도 미중 전쟁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죠. 자국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는요, 히토류, 리튬, 우라늄 같은 핵심 광물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상대국이 이 광물을 주지 않으면은 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요. 이 광물은 이제 국가 안보 영역이 됐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트럼프의 최근 외교 행보들이 이해가 가는데요. 트럼프는 최근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광물 투자 우선권을 주는 대가로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이 협정 이후에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에 본격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휴전의 대가로 광물 채굴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에는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와 히토류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세계 광물 자원 10%가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탐을 낸 거죠.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처음에는 괴짜 같았어요. 근데 광물 전쟁의 영역에서 보면은 이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린란드가 보유한 히토류는 4조 4천억 원치의 가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우라늄, 철강석, 니켈, 구리 같이 광물 자원도 풍부하고 지리적 위치도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미래 산업들은 핵심 광물을 필요로 하는데 이 핵심 광물은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죠. 미국과 중국은 이걸 내다보고 핵심 광물 광산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 추세라면 다른 나라들은 제품을 만든 시설과 능력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광물을 확보한 중국과 미국의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물을 장악하는 자가 미래의 패권국이 되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최근 광물 전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광물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핵심 광물부터 히토류를 채굴하는 기업과 국가들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왜 광물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트럼프가 이걸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인상 깊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히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찾을 수 있는 17가지 원소를 총칭하는데요. 란타넘, 세리움, 플라세오디뮴, 네오디뮴, 어뷸, 톨륨, 이터뷴, 루테듐, 스칸듐, 이트륨. 모두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환경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은 높은데 알려진 대체제가 없다는 특징도 있죠. 히토류 금속은 경제 모든 부분에 활용되고 있어요. 휘발유 정제에서도 활용되고요. 원자력에서도 활용되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같이 다양한 가전제품에 소량이 들어갑니다. 과거 스테이크에 이렇게 살짝 뿌리는 후추가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었었잖아요. 유럽이 대서양을 후추를 찾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발견한 것처럼 지금 이 소량으로 들어가는 히토류가 미중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다양한 히토류가 매장된 광산이 미국 라스베거스 근처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었는데요. 1980년대 당시 글로벌 유통 70%를 이 광산에서 공급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20세기 후반부터 히토류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자국산 히토류를 사용을 권장합니다. 경제 무기로 키우기 시작한 거죠. 반면에 미국의 이 광산에서 채굴을 하는 히토류 업체인 몰리코프는요, 2017년 파산을 신청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은 히토류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데 미국은 연구에 관심을 멀리했습니다. 1996년에 미국 광산국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폐지가 되었어요. 2010년이 되니까 미국 몰리코프사 과학자 17명이 중국 히토류 과학자 600명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재도 고갈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연방정부의 국방 비축 물자에서 히토류를 전략 매각합니다. 중국은 노동, 환경, 안전 기준이 미국보다 덜 엄격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히토류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죠. 저렴한 원료를 공급받아서 마진을 남겨야 하는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히토류의 의존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1970년에 환경보호국이 창설되어 히토류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됩니다. 회사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시설 폐기물 관리를 압박합니다. 회사는 점점 이익을 내면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죠. 2002년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은 문을 닫고 회사는 2017년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저렴하게 채굴된 히토류를 사용해서 중국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히토류 싸움에서 독점을 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가전, 태양광, 배터리 등으로 전세계 업체들과 가격 전쟁을 벌이는 거죠.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찾을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미국도 이제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2017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환경, 재정, 보건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미국 광물 산업 진행을
계속 발목 잡죠. 대표적으로 전기차 패권 전쟁이 시작되는 2018년에 리튬 아메리카스가 리튬 광산 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었는데 2021년 트럼프가 퇴임 직전에 광산 건설까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환경운동가와 지역 반발로 난관에 부딪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연간 6만 6천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0만 톤의 용융황 사용이 필요하고 64억 리터의 물이 소비되고 3억 톤의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 부족과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소송을 걸죠. 원주민도 유적지 파괴를 우려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신식민주의라면서 시위를 합니다. 이 지역 네바다주 상원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면서 리튬 생산 확대를 옹호는 하는데 정치적 계산이 깔리다 보니까 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피해버려요. 반면 리튬 가격이 치솟으니까 칠레같이 다른 나라들도 리튬을 무기화하기 시작합니다. 전기차 밸류체인의 첫 단추인 리튬 가공과 정년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도 75%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024년 미국은 약 3조 원을 리튬 아메리카스에 대출을 해주면서 세커패스 광산에서 리튬을 채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늦었죠. 핵심 광물이 많이 필요한 곳이 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리튬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리와 니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요. 니켈은 2020년 대비 2024년에 3배나 수요가 늘어났고요. 공급은 부족합니다. 휘발유 차량에서는 구리가 22kg이 들어가는데 전기차에서는 78kg이 들어가요. 게다가 AI 발전까지 등장하면서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전선과 전기 제품의 주요 광물인 구리 수요는 더 급증할 전망입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상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인류가 그동안 쓴 구리 양만큼 앞으로 30년간 필요합니다. 2033년에는 2023년보다 24% 증가한 3,200만 톤의 구리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공급이 이를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생산량이 연평균 2.1%밖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구리 생산량이 왜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발견이 확인된 구리 매장량은 21억 미터 톤으로 넉넉하긴 해요. 근데 수익성 있는 광산이 고갈됐습니다. 캐내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면 기술, 비용, 환경, 노동 측면에서 채굴이 어려워지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구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칠레인데요. 2006년 대비 구리 생산 비용이 5배가 증가했어요. 구리광산 인허가 기간도 평균 14년입니다. 지금 폭발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도 광물 전쟁의 핵심 광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광물 전쟁이라는 책에서 나온 중국과 미국의 상황 이야기를 보면은 그동안 문제점과 이제야 해결해 보려는 미국의 노력, 그리고 환경, 사회, 노동, 이익의 압박에도 광물을 확보하려는 주요 기업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구리, 리튬, 우라늄, 히토류 기업들 주가가 몇 년 새 많이 올랐는데요. 이 기업들이 광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식 시장이나 기업 분석에서 찾아낼 수 없는 정보들을 가장 깊게 다룬 책입니다. 광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꼭 읽어보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